자, 보자. 오늘 배울 게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 이렇게 돼 있다, 알겠지? 자, 그래서 필기 준비해라. 제목을 갖다가 쌤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유전 정보의 흐름이다, 이렇게 갈 거예요. 유전 정보의 흐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앞에서 DNA 배웠나 안 배웠나? DNA 배웠지? DNA 어디 안에 있다 그랬지? 어디? DNA 어디 존재하고 있습니까? 핵 속에 존재하고 있지, 맞지? 맞나? 그 다음에 DNA의 기본 단위가 뭐라 그랬어? DNA의 기본 단위. 뉴클레오타이드 들어본 적 없나? 아이고, DNA의 기본 단위도 안 외우고 있으면 되나? 뉴클레오타이드다. 그 다음 뉴클레오타이드는 모양이 무슨 모양? 이중 나선 구조도 알겠지? 이중 나선 구조. DNA가 하는 역할이 뭐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그럼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놈 누구드노? RNA다. RNA. 아이고, 이것들아, 마 때리차라, 마 이것들아. 자, 가자. 자, 첫 번째로 유전자와 단백질 들어갑시다. 유전자와 단백질이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유전자부터 배워볼 겁니다. 1번 유전자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 그림 그리는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다, 알겠지? 나중에 생물원 들어가더라도 이 그림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유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유전자는 DNA의 일부 특정한 부위에 존재하고 있다. 알았지? 자, 그래서 너희들 요렇게 그렸는 거, 요거 이름 뭔 줄 아나? 이렇게 그렸는 거. 이 그림 야가 누구냐면 이름이 염색체다. 염색체 꼭 알아두세요. 자, 염색체고, 그 다음에 이 염색체에서 요거 한 개,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더 있지, 맞지? 요렇게 요 한 개를 갖다가 우리는 염색분체라 그런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염색체 안을 보면 막 실처럼 돼 있어, 실처럼. 그래서 요 실을 갖다가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요 실을 갖다가 우리는 염색사 이렇게 얘기해요. 염색사. 그 다음 염색사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쌤이 지금 평면이라 4개밖에 못 그렸지만 칠판 뒤에 한 세트 더 있다, 알겠지? 총 8개 더, 8개. 이거를 갖다가 요렇게 줄이 감싸고 있습니다. 염색사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알겠지? 그래서 야 이름이 뭐냐면 뉴클레오솜이다, 알겠지? 뉴클레오솜. 자, 그 다음에 뉴클레오솜을 갖다 풀어 헤치면 동글동글한 거, 요런 거 있다 그랬고, 그 다음 줄처럼 돼 있는 거 있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요 줄처럼 돼 있는 거, 얘가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요게 DNA. 그 다음에 요렇게 동글동글한 거, 얘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얘는 단백질. 너희들 우리 세포 소기관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가 어디드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장소. 세포 소기관 집 때 우리 그림 그리고 했어, 안 했어? 리보솜이. 그래서 리보솜 꼭 기억하라 그랬어. 단백질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장소, 리보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줄을 갖다가 쌤이 DNA라고 얘기했는데, 이 DNA의 특정한 부위에 막 암호 같은 게 적혀져 있어. 특정한 부위에 있다. 전부 다 있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유전자. 1, 요거를 쌤이 유전자.
이렇게 적어 놓을게. 알겠지? 그래서 유전자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니? 그러면 DNA에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 요 그림 그린 게 뭐를 갖다가 얘기한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다. 너희들 유전자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유전자가 뭡니까? 그러면 이 유전자가 바로 우리는 유전암호라고 생각하면 돼. 유전암호. 유전암호는 유전 정보를 갖다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곳이 DNA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이 유전자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예요. 단백질. 단백질 합성. 우리 사람한테서 단백질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죠? 맞지? 머리카락 자체도 단백질인 거 다 알지? 맞지? 세포들도 다 단백질이고 이처럼 이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를 갖다 우린 유전자를 하면서 이 유전자는 DNA 안에 들어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는 리보솜이라고 앞에서 이미 우리는 배웠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형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 형질이 결정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전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질 발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체 과정을 형질 발현.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 185쪽에 있는 그게 생명 중심 원리야. 이 생명 중심 원리가 이 형질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갖다 설명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요 정도 우리는 184쪽 내용이니까 책 잠깐만 봅시다. 자, 책에 A 유전자와 단백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에 유전자 동그라미 치세요. 유전자. 뒤쪽으로 쌤 읽어보면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는 세포 핵 속에 자, 줄쳐라. 핵 속에 DNA에 저장. DNA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화살표는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 유전자. 아까 쌤이 이 그림을 그려줬다. DNA에서 특정한 부위에만 유전자가 있다. 전부 다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우린 유전자. 밑에 그림만 보세요. 그림을 보면 먼저 핵 안에 뭐로 존재하고 있냐면 책에 염색체 줄쳐봐. 염색체 줄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용어를 몰라도 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용어가 나오니까 거기 책에다가 좀 적어놔라. 염색체 요 중앙 부분 있지? 요 부분을 갖다 우리는 동원체라고 얘기합니다. 동원체. 책에다가 좀 적어놓고 자, 그 다음에 염색체가 풀어헤치면 뭐가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염색사가 된다 그랬어. 책에 안 나와있지? 적어라. 염색사. 거기 막 꼬불꼬불하게 보이는 거 있지? 맞지? 염색사. 자, 그 다음에 염색사가 풀어지면요 동글동글한 거 거기에 우리 책에 보니까 단백질 돼 있지? 맞지? 단백질 줄치고 거기에다가 요 글자도 하나 좀 적어두세요. 뉴클레오솜 동글동글한 거 그거 이름을 우리는 동글동글한 걸 갖다 줄로 감싸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뉴클레오솜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줄무늬 그 줄을 갖다 우리는 DNA라고 얘기하고 DNA 줄 때려놓고 DNA 쫙 있는데 거기 보니까 유전자 1도 있고 유전자 2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그림에 보니까 이중 나선 그림이지. 맞지? 그래서 DNA는 이중 나선 구조라는 사실을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해.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쌤 한번 읽어볼게요. 세포 핵 속에 DNA가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로 있으며 자, 줄쳐라. DNA가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 그걸 갖다 우리 뭐라 부르노? DNA가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를 뭐라 불러? 요래 부르잖아. 요렇게. DNA가 단백질하고 결합되어 있잖아. 여기 맞지? 그래서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렇게 있으면 세포 분열 시 응축하여 염색체가 된다. 줄만 좀 때려놔. 세포 분열 시 줄치고 뒤에 염색체가 된다. 요 용어는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때 외워둬야 됩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되면 우리가 유전 파트를 배웁니다. 그래서 유전 파트에서는 여기 중요한 부분이니까 화살표 뒤에 DNA는 염색체 형태로 자손한테 전달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DNA 물려받나 안 받나? 물려받는데 알았지? 그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과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친자 확인하는 방법이잖아. 맞지요? 자, 그래서 이 부모님한테 유전자 물려받을 때 어떤 형태로 물려받냐면 염색체 형태로 물려받는다. 알겠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유전자는 DNA의 특정한 부위에 있으며 쌤이 아까 얘기했었고 한 분자의 DNA에는 줄쳐라 많은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NA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DNA 안에 유전자는 몇 개 있어? 셀 수 없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된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유전 정보는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유전 정보 줄치고 뒤에 DNA 염기 서열에 저장 줄치면 되겠다. 너희들 DNA 염기 몇 개 있더노? DNA 염기 4개 있지? 뭐 있더노?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기억 안 나나? 배운 거 같지는 같지?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게 뭐냐면 DNA 염기 서열에 저장돼. 염기 서열이 DNA 보면 유전자가 적혀져 있는 게 여기 보면 뭐 A, C, C, T, G, C, T, C 이렇게 막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유전 정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유전자와 단백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뒤쪽으로 쌤 읽어보면 생물은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효소를 비롯한 다양한 단백질에 합성되고 이 단백질에 의해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줄치냐면 유전 정보에 따라 줄치고 뒤에 단백질 합성 줄치고 뒤에 다양한 형질 줄치면 되겠다. 방금 줄쳤던 얘기가 요겁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이 유전자에 보면 유전 정보가 있잖아. 맞지?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단백질의 종류 몇 종류 있더노? 단백질 몇 종류? 내가 너희들 중2, 중3에 통과 수업을 하는 목적이 뭐라더노? 고등학교 1학년 때 1등급 만들려고 내가 지금 통과 수업 한다더나? 아니지. 지금 너희들 이 상태로서는 고등학교 시험 치면 점수 안 나와요. 딕이 안 나와요. 근데 하는 목적은 과학적 지식을 넓히기 위한 방법입니다. 과학적 지식이 넓혀야 뭐가 가능하냐면 내공이 돼요. 내공이 쌓입니다. 너희들 중학교 과학 같은 경우는 엄청 쉽습니다. 중학교 과학은요 발바닥으로 시험 쳐도 100점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중학교 시험지를 갖다가 하나를 풀기 위해서는 그 시험 범위라는 거 있잖아. 맞지? 범위. 시험 범위 요거만 딱 보면 요거 100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하나의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그 범위만 딱 보고 요 범위에 해당하는 거 달달달달 중학교처럼 다 외워갖고 시험 치러 가잖아. 몇 등급 나오냐면 4 아니면 5등급 나올 겁니다. 알겠죠? 뭐냐면 그 부차적인 내용까지도 다 알고 있어야 돼. 학교 책 교과서처럼 그렇게 출제 절대 안 합니다. 알겠죠? 응? 엄청나게 꼬아내고 엄청나게 생각하게끔 하고 그런 부분은 출제를 해.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목적은 뭐냐면 물어봤을 때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거를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너희들 데리고 시험 치는 거 아니잖아. 여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리보솜이다. 이거 가지고 시험 치겠네. 이 시험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알겠지? 근데 그런 지식을 갖다가 너희들은 넓게 습득을 해놔야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고등학교 등급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도 너희들한테 내가 얘기를 한 적도 있지만 통합과학은요 사실상 책 많이 보면 이깁니다. 책 많이 보면. 그래서 선생님 학원에 보면 고등학교 1학년들 그 시험 치러 가는 애들 보면 이런 문제집 있잖아. 몇 권 풀고 시험 치러 가냐면 최소 8권, 최대 10권 풀고 시험 치러 갑니다. 그랬지?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막 문제 풀어가지고 응용시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문제를 풀 수 있어. 다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되잖아. 그럼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어떤 애들만 과학을 잘 치는 줄 아나? 머리 좋은 자들만 풀 수 있어요. 머리 좋은 자들만. 머리 나쁜 애들은 손을 못 댑니다. 문제 손을 못 대요. 어려워서. 이게 기계식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목적은 고1 수준까지 과학적 지식을 넓혀서 내신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목적으로 가줘야 돼. 근데 앞에 배웠던 거 하나도 모르면 그럼 뭐 지금부터 나가는 것도 좀 있으면 또 하나도 모를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돼서는 절대 안 돼. 가까이 너 누나 있나? 네 위에 있나? 없지. 너 위에 있나? 위에 있어. 몇 살이지? 20살. 그 누나가 형이가. 누나 중학교 다닐 때 공부 못 했나? 못 했나? 일단 넘어가자. 너 누나 지금 공부 잘 하나 못 하나? 못 하지. 이 누나가 중학교 때 공부 못 했는 줄 아나? 너 가은이 그 올백 나온 적 없나? 있을걸? 그러니까 거의 중학교 다닐 때 한두 개밖에 안 틀렸잖아. 거의 중학교 3년 내내 내가 알기로는 가은이가 공부를 잘 했다 알겠지? 근데 걔가 지금 내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 내가 물리도 가르치고 화학도 가르치고 다 고등과정을 가르쳐서 올려보냈지만 지금 성적 안 나올걸요? 안 나오지. 바로 표가 나잖아 아마. 현재 너도 네 위에 아무도 없고 네 위에 공부 잘했던 애 하나도 없으니까 딴 애들 그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공부를 되게 잘했던 애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적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유가 뭔 줄 아나? 너는 공부 안 하나? 맨날 노나? 그래 다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안 해본 거지. 내가 죽을 때까지 공부를 안 해본 거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도 안 됩니다, 걔는. 만약에 얘 머리가 나쁜 애였으면. 그래 이제는 머리 좋은 애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좋은 성적으로 치고 올라가. 왜냐면 문제 손을 못 댑니다, 진짜로. 편하게 이렇게 이런 부분은요, 다 손대고 다 맞춥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이라도 좀 하고 가. 집에 가서 복습도 하고 공부도 좀 하고. 알았지? 그들이 물어보면 아는 게 없으니까 뭐. 자, 가자. 여튼 다시 유전자에 유전 정보가 있는데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우리는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럼 그 단백질이 곧 형질로 나타납니다. 그게 지금 현재상 우리 그 밑에 그림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림 잘 봐봐. 자, 처음에 유전자 이래가지고 유전자에 보면 갈색 눈동자 유전자가 있을 거고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 단백질이 누구냐면 많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줄처럼 효소. 이 효소가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갈색 눈동자 유전자는 멜라닌 효소를 많이 만들고 그 다음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는 적은 양의 멜라닌 효소를 만들어. 그럼 효소가 단백질이니까 지 기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지 기능을 갖다가 하는 게 많은 양의 멜라닌 효소는 많은 양의 멜라닌을 만들 거고 적은 양의 멜라닌 효소는 적은 양의 멜라닌을 만들 거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형질 차이가 납니다. 많은 양의 멜라닌을 만든 애들은 갈색 눈동자 우리처럼, 근데 적은 양의 멜라닌을 만든 애들은 외국인처럼 파란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쌤이 한번 읽어보면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에 따라서 이 유전자가 지금 DNA 요게 정보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거기에 따라서 멜라닌 합성 효소가 합성되고 이 합성 효소 작용으로 멜라닌이 합성되어 눈동자 색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백질에 대한 정보는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다. 이 단백질을 만드는 이 정보는 어디에?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유전자가 다르면 합성되는 단백질의 양이나 종류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형질도 다르게 나타난다. 아까 많은 양의 멜라닌을 만들고 적은 양의 멜라닌을 만들면 우리 눈 색깔이 달라진다.
그런 말입니다. 알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줄게요. 그 밑에 탐구 자료창. 사슴의 털이 다른 까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제일 첫 번째 그림에 보면 DNA에 멜라닌 합성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합성 유전자에 의해서 멜라닌 합성 효소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효소가 기능을 수행하면 멜라닌이라는 놈을 만드는데, 그 멜라닌을 많이 만들면 갈색 사슴, 적게 만들면 흰색 사슴, 그렇게 된다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요 그림들 알아야 되고 용어 알아야 되고, 요 세 박자에 대해서 흐름을 갖다가 좀 알아둬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1번에 생명 중심 원리 앞에 왕별표 칠 수 있도록 해라. 알겠지? 왕별표를 치세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배우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필기 준비하세요. 자, 2번 생명 중심 원리다. 생명 중심 원리. 자, 그림을 보면 요렇게 할게요. 여기다 지금 핵이다. 핵 속에 뭐가 있다 그랬냐면 요렇게 생긴 DNA가 있어요. DNA. 그래서 DNA는 뭐를 하는 역할이 있다 그랬냐면 여기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만들더라도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 뭘 만들어야 되는지 그 정보에 대해서 다 저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을 만드는 장소는 핵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 맞지요? 그래서 요 바깥에 여기를 선생님이 리보솜이다. 이렇게 얘기할게. 리보솜. 자, 근데 잘 봐봐. 리보솜에서는 이제 단백질을 만들 건데, 단백질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그럼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놈이 누구냐면 DNA야. 그럼 이 DNA가 얘한테 정보를 줘야 되는데, 잘 봐봐. 요게 지금 요게 핵공입니다. 핵에 구멍이 뻥뻥 뚫혀져 있어요. 알겠지? 그러면 DNA가 얘가 요렇게 나가서 지 정보를 직접 줘. 직접 주고 만약에 못 돌아올 수 있잖아. 그럼 못 들어오면 이제 두 번 다시는 그런 단백질을 만들 수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DNA는 직접적으로 가지를 못해요. 직접 못 간다. 참고적으로 선생님이 가서 못 들어온다 그렇게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DNA가 이중나선 구조이기 때문에 크기가 큽니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핵공을 갖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그 유전 정보를 갖다가 누가 우리가 전달을 해주냐면 요렇게 생긴 RNA 하는 게 있어요. RNA. 자, 그러면 우리가 요게 지금 유전 정보가 이렇게 있을 거거든. 유전 정보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 RNA가 뭐를 떼야 되냐면 복사를 떼야 돼요. 유전 정보를 복사를 떼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사라 그럽니다. 전사. 그래서 전사 과정에 의해서 RNA가 이렇게 암호를 갖다가 복사를 뜨게 된 걸 메시지를 가졌다. 그래서 그 앞에 M이라는 단어를 써줘요. 이 메시지를 줄여서 쓴 거야. 그래서 mRNA가 됩니다. mRNA. 그럼 mRNA가 됐으면 얘는 RNA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사슬 구조거든요. 사슬 구조.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밖으로 나갑니다. 알겠지? 그럼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보대로.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번역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갖다 우리는 꼭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요 그림을 갖다 다시 쌤이 정리하면 제일 먼저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유전 정보를 누가? RNA가 복사를 떤다. 전사. 그래서 요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니? 그러면 핵 속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 RNA가 직접적으로 핵 바깥으로 나가서 뭐를 갖다가 하게 되냐면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리보솜으로 갖다 주겠지, 맞지? 리보솜으로 가서
단백질이 합성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갖다 우리는 번역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번역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니? 그러면 세포질에서 이런 과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DNA 1, DNA 2, A, C, G, C, C, 뭐 T, A, 뭐 G가 지금 적겠으면 G 이렇게 쓸게. 둘, 넷, 하나만 더 쓰자. C, 세 개, 이렇게. DNA가 이중나선 두 가닥이잖아, 맞지? 두 가닥인 이유는 뭐 하기 때문이고? 복제 뜨기 때문에 그렇잖아, 맞지? 복제. 그럼 복제 뜰 때, 그때 우리가 뭐를 갖다가 배웠냐면, 복제 뜰 때 상보결합을 한다 그랬다. 상보결합. 우리가 상보결합이 뭐였지? 짝이 있어야 된다. A는 누구하고? T하고. 그 다음에 C는 누구하고? G하고만 결합하지, 맞지? 다른 거 없지? 들어본 적 있지, 이거? 그러면 보자. 여기는 누가 있어야 되노? T. 여기는 C, C, G, G, A, T, C, G. 이렇게 복제를 떴을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뭐 한다 그랬지? 전사한다 그랬지, 맞지? 전사. 그럼 전사를 하면 누가? RNA가 요거를 뜬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 RNA의 염기는 뭐 있더노? A 아데닌 있고 T 있나 없나? 없고 뭐 있더노? U 있다. 유라실. 그 다음에 사이토신, 그 다음에 구아닌 이렇게 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쓰는 거를 갖다가 보면 A, C, G, CC, U, A, G, C 이렇다 볼게. 반드시 여기 U가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둬라. 맞지? 그러면 지금 나중에 우리 문제 풀 때 요거만 딱 보여주거든. 요거만. 그럼 요거만 딱 보여주면 우리는 먼저 찾아야 될 게 DNA 1을 갖다가 전사 떴나? DNA 2를 갖다가 전사 떴나? DNA 2를 갖다가 전사 뜬 거지, 맞지? 맞지? DNA 2를 갖다가 전사를 뜬 거다. 그러면 이렇게 RNA가 핵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는 번역이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지, 맞지? 번역이. 근데 번역이 이렇게 일어날 때 보면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다. 자, 요 세 개 있지. 요 세 개. 그게 요 세 개가 되고, 그 세 개가 뭐를 갖다가 만드냐면 아미노산 한 개를 만들어요. 아미노산 한 개. 지금 여기에 암호 3개, 염기 3개 있지? 염기 3개가 우리는 아미노산 한 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염기 3개 있지, 맞지? 여기도 염기 3개. 그래서 요렇게 3개, 요렇게 3개가 아미노산 2를 만들고, 요 3개가 아미노산 3을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그럼 너희들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으면 이 아미노산들끼리 서로 결합을 해야만 단백질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의 결합 앞에서 배웠습니다. 무슨 결합? 얘들 이렇게 결합되는 거를 펩타이드 결합.
이 펩타이드 결합을 해야만 우리가 뭐가 만들어지니? 단백질이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용어 하나 알려줍니다. 중요한 용어를 보면 얘 왜 이 세 개 이 하나, 세 개가 보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DNA에서 세 개의 염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3염기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3염기 조합. 그 다음에 요거를 영어로 우리가 트리플렛 코드 이렇게 트리플렛 코드. 그래서 염기에 있을 때 세 개의 염기 조합, 3염기 조합이 RNA에서 이거 지금 현재상 전사던 요 연마 세 개 있지, 맞지? 요걸 갖다 우리는 코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코돈. 이름 틀리다. 나중에 제대로 안 외워놓으면 틀린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두고, 그럼 이 코돈 하나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맞지? 코돈은 세 개의 염기에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선생님 왜 꼭 세 개여야 됩니까? 여기다가 내가 비교해서 그냥 적어줄게. 너희들은 딴 데 적어도 되고 이거하고 내용 별 상관없는 거 알겠지? 자, 우리가 원래 염기는 뭐뭐 있다 그랬어? 아데닌, 그 다음에 여기 RNA 염기를 하자. RNA 염기는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 맞지? 근데 이게 각각 염기 한 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그러면 아미노산 몇 개밖에 지정 못해요? 4개밖에 지정 못하지. 우리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종류라 그랬지? 아미노산의 종류가? 아이고, 20여 종이 있지. 20종 정도가 있어, 아미노산이. 그럼 아미노산이 20종 정도가 있는데 염기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면 4개밖에 지정을 못해요, 알겠지? 그럼 안 되거든. 그 다음에 만약에 염기 2개씩 해가지고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 그러면 몇 개를 지정할 수 있겠노? 응? 몇 개? 염기 2개씩 묶어가지고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그러면 아니지. 요렇게 해야지. 그래서 16가지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어. 그러더라도 20종을 지정을 다 못하잖아, 맞지? 그래서 3개씩 묶어서, 얘들 3개 있지, 3개. 그 3개씩 묶어서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64가지가 되지, 맞지? 그래서 염기 3개씩 해서 우리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보면 되고, 그러면 64가지니까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충분히 지정하겠다, 맞지? 충분히 더 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자, 여기서 61종은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61종은. 그러면 나머지 3종은 아미노산을 지정하지를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나머지 3종을 우리는 종결 코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결 코돈. 자, 그래서 종결 코돈, 그래서 이 종결 코돈에 해당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아미노산 만들지 마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게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고, 요게 대해서 더 깊이 배우는 거는 나중에 생물 2에서 배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근데 쌤이 전체적인 흐름만 내가 얘기를 해줄게. 잘 봐봐. 우리 아미노산 있잖아. 아미노산 2, 아미노산 3, 뭐 이렇게, 아미노산 4 이렇게 해볼게. 너희들 이 아미노산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지? 아미노산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단백질이 결합해서? 아미노산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 그치? 그 과정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단백질을 섭취하잖아. 그럼 소화효소에 의해서 잘게 다 부서질 거 아니야, 맞지? 그래가지고 소장이 융터를 통해서 흡수되지.
그렇게 아미노산이 처음 생겨요. 그럼 우리 몸에는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어, 알겠지?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아미노산을 만들어야 될지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여기 암호가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암호가 온다. 암호가 오면 만약에 ACC라는 그런 암호가 왔다 해볼게. 그럼 인마가 ACC라는 암호에 대해서 반응하는 아미노산이라 보면, 자 봐봐. 여기 리보솜에, 요건 필기하지 마라. 요건 그 생물 2 과정이다. 여기 지금 그래서 RNA가 여기 달라붙습니다. RNA가 달라붙으면 여기 암호들이 막 적혀져 올 거 아니야, 맞지? 암호들이 엄청나게 적혀온다. 근데 여기서 ACC 이게 딱 리보솜에서 번역이 되면 지금 ACC 왔네? 그러면 이 아미노산 3이 여기로 딱 옵니다. 그럼 여기 아미노산 3이 여기 있겠지. 그 다음 그 뒤가 만약에 U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얘 아미노산 4가 UUU에 반응하는 놈이면 그 뒤에 이 UUU가 리보솜에서 읽히잖아. 그럼 읽히면 아미노산 4가 여기로 옵니다. 그러면 리보솜에서 하는 역할은 뭐야? 이거 두 개 연결시켜주는 펩타이드 결합만 시켜줘요. 그런 식으로 암호가 막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알겠지? 그럼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여기 종결 코돈이라는 게 있었다, 알겠지? 종결 코돈이 뭐냐면 요 뒤에 딸려오는데 만약 UUA 이 종결 코돈이 3가지가 딱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학년 때는 다 외워야 되는데 이 UUA라는 게 종결 코돈이야. 그래서 여기서 계속 아미노산을 막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UUA 이렇게 딱 뜨면 그 뒤로부터 이제 아미노산 안 만듭니다. 그게 바로 종결 코돈이야. 알았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여기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책 잠깐만 보지. 자, 책에 1번 생명 중심 원리 줄 쳐가지고 생명 중심 원리가 뭐냐면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는 원리로서 유전 정보는 줄쳐라 DNA에서 RNA를 거쳐 단백질로 전달된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DNA, RNA, 단백질 이렇게 적혀져 있지. 요거만 적혀져 있네. DNA, RNA, 단백질 이렇게. 그 밑에 그림 보세요. 그 밑에 그림 보면 핵 속에 DNA가 이중나선 그림으로 있다. 그럼 이중나선 그림으로 있는 이게 이제는 RNA한테 전사가 된다. 전사가 핵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꼭 알아도. 그러면서 RNA가 이제 세포 밖으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리보솜으로 가야 되겠지. 리보솜에 가면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 결합해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글자 전사 동그라미 쳐봐. 전사 동그라미 쳐서 뒤에 줄 쳐라. DNA 유전 정보가 RNA로 그 줄 치고 뒤쪽에 핵 속 그까지 줄 때려놔. 그 다음 그 밑에 번역 동그라미 치세요. 번역 동그라미 쳐서 R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뒤에 줄 쳐라. 단백질 합성.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니? 그러면 리보솜 줄 때려 놓으면 되겠지. 그 다음 그 밑에 2번 유전 정보의 저장. 그래서 DNA의 유전 정보 쌤 뒤로 읽어볼게. DNA를 구성하는 염기 줄 한 번만 더 쳐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그래서 뒤쪽으로 읽어보면 유전 정보는 유전자를 이루는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된다. 이렇게 이 염기 서열 이렇게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 말이 알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3염기 조합 줄 치세요. 3염기 조합 앞에 작은 별표 하나 때려라. 요 용어는 꼭 알아둬야 되니까. DNA 줄 치고 뒤에 줄 쳐라.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 쌤 봐라. 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DNA에서의 3개의 요 염기를 우리는 3염기 조합이라 합니다. 알았지? 그래서 그 밑에 막 그림 그려져 있는데 GCA 아미노산 1, CCA 아미노산 2, ATG 아미노산 3, ACC 아미노산 4 이렇게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쌤이 읽어보면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에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그 밑에 DNA의 연속된 3개의 염기가 한조가 되어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데 그걸 갖다 우리는 3염기 조합
같은 말로 트리플렛 코드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3번 전사 동그라미 치세요. 자, 전사 동그라미 쳐서 뒤에 줄쳐라. DNA 유전 정보가 RNA로 고 줄치고 뒤쪽으로 읽어볼게. DNA 염기에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R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한다. 그래서 DNA 염기 서열에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가진 RNA가 합성된다. 여기도 보면 자, 이 가닥 2에 T에 대해서 A, G에 의해서 C, C는 G. 이거 상보지 맞지? 맞지? 상보로 전사 뜹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2번 코돈 동그라미 치고 작은 별표 하나 때려라. 코돈 중요한 용어야. 자, 줄쳐라. 뒤에 RNA 줄치고 뒤에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된다. 뒤쪽으로 보면요, 코돈은 DNA에서 상보적으로 전사된 것으로서 줄쳐라 64종이 있습니다. 64종.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그림 필요 없고 오른쪽에 쌤 읽는 데만 봐라. DNA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에요. 그걸 전사 뜨는 아데닌은 U로 떠야 됩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다음 4번에 유전 정보의 번역 동그라미 치세요. 자, 번역 동그라미 쳐서 자,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RNA 유전 정보에 따라서 줄치자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입니다. 뒤쪽으로 쌤 읽어볼게. RNA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 펩타이드 결합 줄쳐라. 아주 중요한 결합인데 너희들 아까 모르대. 형질이 순서대로 연결되어서 단백질이 합성됩니다. 자, 그 밑에 그림 잠깐만 보자. 자, 핵 그림 있고 세포질 그림 있고 리보솜 그림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자. DNA 나와 있네. DNA는 가닥이 2개 있지, 맞지? 근데 거기서 연속된 3개의 염기를 우리는 3염기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그게 RNA가 우리는 상보적으로 결합하면 연속된 3개의 염기를 코돈이라고 얘기한다 그랬다. 그래서 그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글자를 쌤이 읽어보면 1번 DNA 유전자의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NA의 산염기 조합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그 밑에 2번 전사 DNA의 한쪽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에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해서 RNA를 만듭니다. 그래서 화살표 뒤에 보면 DNA 염기 서열이 GCA면 RNA는 CGU가 돼야 되겠지, 맞지? 전사 뜰 때 잘 알아도. 그 다음에 3번 RNA 이동. 핵 속에서 전사된 RNA 세포질로 나와서 리보솜과 결합을 합니다. 마지막 4번 번역. RNA의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리보솜으로 운반되어 오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고 그게 접혀지고 구겨져서 단백질이 됩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확대경 있지? 이 확대경은요,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면 이거 공부해 줘야 되고 수업 안 하면 그냥 흘겨봐도 되는데 쌤하고 잠깐만 보자. 그 밑에 코돈표 나오니? 코돈표 나오는데 거기 페닐알라닌, 유신, 세린, 프롤린 이게 아미노산의 이름이라 알겠지? 그런데 아까 아미노산은 20종류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3염기 조합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64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그게 중복되는 거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UUU도 페닐알라닌이고 UUC도 페닐알라닌이고 류신 봐봐. 류신을 지정하는 아무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된다, 맞지? 그래서 이렇게 중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64종이나 되니까. 그 위에 있는 글자 셈하고 한번 읽어보자. 코돈은 아미노산을 지정하지만 단백질 합성에 개시와 종결을 지정하는 코돈도 있다. 개시는 야 지금부터 단백질 만들어라. 시작을 알리는 거고 종결은 지금부터 단백질 만들지 마라. 종결을 의미한다. 뒤에 줄 쳐라. AUG는 메사이오닌. 줄 때려놓으세요. AUG. 메사이오닌을 지정하는 코돈이면서 뒤쪽에 줄 쳐라. 개시 코돈입니다. AUG는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 지정하면서 게시 코돈이고, 뒤에 줄쳐라 UAA, UAG, UGA 종결 코돈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3종 종결 코돈 있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그 뒤로 줄쳐라 지정하는 아미노산 없습니다. UAA나 UAG나 UGA 아미노산 지정하지 않습니다. 뒤로 나머지 61종류가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하나의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그런데 자 줄쳐라 코돈은 64종류, 아미노산은 20종류. 그래서 뒤로 줄자 한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여러 개다. 아까 밑에 표에 보면 알다시피 류신을 지정하는 아미노산 염기는 총 6개나 있다, 맞지? 다음 오른쪽 페이지 가로넣기 셈하고 봅시다.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의 특정 부위, 단백질이나 RNA를 만들 수 있는 단위를 뭐라 그래? 유전자. 그 다음 그 밑에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는 원리, 생명 중심 원리. 그 다음 DNA 염기 서열에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3번의 DNA입니다. DNA. 4번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DNA의 연속된 3개의 염기를 뭐라 불러? DNA의 연속된 3개의 염기 뭐라 불러? 여기 있잖아요. 요거 3염기 조합.